2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공중전에서 발생하는 뭐 G상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최신 전투기의 조종사가 급회전한다고 그래요. 급회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심력이 작용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뇌혈압이 감소하여 그렇게 되면 뇌혈압, 지금 머리의 부분에 혈압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혈액의 공급이 중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혈압이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그쵸? 혈압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 뭐죠? 혈관이 수축된다는 거겠죠. 혈관이 수축될 수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게 혈관이라고 할게요. 이게 혈관이고 여기가 원래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요 혈관이 유지가 되려면 바깥쪽의 압력과 안쪽의 압력이 같아야 돼. 그래서 얘를 P0라고 보고 얘를 P1이라고 볼게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서 만약에 요 압력이 작아지면 요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될 수밖에 없겠죠. 혈관이 수축된다는 거는 뭔 말이야? 혈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고 뇌 안의 피는 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만약에 4.5G, 그러니까 중력의 한 4배하고 반이죠. 거의 5배가 되는 그런 구심 가속도로 비행을 한다는 거야. 회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대동맥, 그러니까 심장 부분에서의 계기 압력, 실제로 측정 압력이 120토르라고 한다면 심장 안쪽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안쪽으로의 지름 거리가 30cm인 뇌의 혈압 같은 경우는 몇 토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그럼 한번 봅시다. 그리고 혈액의 밀도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토르가 나오니까 먼저 이거부터 계산할게. 우리가 지금 뭐냐면 760 토르가 101.325kPa이니까 결국에 1토르는 760분의 101.325kPa이 될 거고 어차피 여기 대동맥 심장 부분에서의 계기압력 즉 120토르는 어떻게 돼요? 760분의 101.325 곱하기 120 즉 16kPa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좀 미리 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뇌혈관에서의 그쪽 뇌 부분에서가 되겠죠. 뇌에서의 혈압을 P0라고 놓고 그것으로부터 H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볼게요. H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본다면 그 심장 대동맥에서의 압력 계기 압력을 P라고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만약에 가만히 서 있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그때는 그냥 안쪽 방향, 아래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G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인위적으로 빠르게 회전해서 우리가 구심 가속도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 구심 가속도가 4.5G라고 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그렇다면 기존에 그냥 요 P와 즉 심장 대동맥에서의 요 계기 압력과 뇌혈관에서의 계기 압력의 두 개의 차이는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4.5G는 있기 때문에 로우의 4.5G의 H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뇌혈관이란 말이야. 뇌혈관. 그래서 뇌혈관에 대한 압력은 뭐의 계기 압력? 심장의 계기 압력에서 로우 4.5GH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 값은 얼마예요? 여기서 P 값이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120토르라고 했으니까 16kPa이니까 16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고 로우는 1.06 곱하기 10의 세제곱 4.5 곱하기 9.8 그리고 30cm 차이라고 했으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1974.88파스칼이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1.974kPa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토르로 바꿔야 되니까 1kPa이 101분의 101.365분의 760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1.974를 곱해줘야 되니까 1.974kPa 그 P0는 요거에다가 요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4. 얘 계산하면 14.81 토르가 나오니까 얘를 정수 단위로 써주면 15
15토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답을 보면 15토르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는 지금 단면적 A인 유압 지렛대 작은 피스톤이 밀폐된 액체에 작은 힘 F를 가하고 있다. 그쵸? 여기서 작은 힘은 요거를 F라고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F인 것 같아. 그지? 요 F, 작은 힘을 가하고 있더라. 그지? 여기에 14.31처럼 단면적 A인 큰 피스톤이 관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정지 유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큰 피스톤은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작은 힘 F를 가하게 되면 이때 가는 큰 힘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큰 힘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파스칼의 원리에 의하면 그 유체의 증가한 압력은 반드시 여기서 이제 외력에 의해서 증가한 압력은 유체 내 모든 점에 그만큼의 압력이 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작은 힘 F에 의해서 증가한 압력, 각 점의 증가한 압력은 A분의 F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유체 내에서의 모든 점도 그만큼의 압력이 증가할 것이고 요 점에서 요 압력이 뭐가 되냐면 A분의 F겠죠. 요 압력이 바로 얘의 압력과 같을 거예요. 그죠? 증가한 압력이 다 여기 전달되니까. 따라서 뭡니까? 큰 피스톤에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힘 F는 소문자 A분의 대문자 A예요. 그러니까 요 면적, 작은 피스톤의 면적분의 큰 피스톤의 면적에다가 처음 외부로 해서 작용한 힘의 크기 얘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작은 피스톤의 지름을 3.50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에요. 작은 피스톤의 면적, 큰 피스톤의 면적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파스칼의 원리에서 요게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작은 힘의 크기를 F라고 낸다면 얘는 큰 피스톤의 넓이분의 작은 피스톤의 넓이에 뭡니까? 큰 피스톤에 가한 힘이라고 본다면 얘를 계산하면 작은 피스톤에는 얼마만큼? 그쵸?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뉴턴만큼의 힘을 가하면 실질적으로 그 유체에 요게 평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4번 풀이 마치겠습니다.